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 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경기 결과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일단은 삼성과 기아의 대결. 오늘 삼성이 뭐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이제 한 점 차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승부로 결국을 가져갔고, 아까 무간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한화가 두산을 잡으면서 드디어 40승 선착고지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SG와 LG가 맞붙은 대결에서 LG가 이기면서 위닝 시리즈를 장식을 했고요. 자, 하지만 롯데자이언츠와 KT위즈 맨 마지막 9회 말 김원중 선수가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7대6 리드에서 동점타 허용하면서 연장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NC와 키움의 대결 6대6 상황에서 10회 초 NC가 2점 득점에 성공하면서 8대0으로 현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NC가 점수를 냈군요. 그러게요. 6대6에서 들어왔는데 네. 오늘 진짜 한화가 이겼잖아요. 이 40승 선착의 의미도 있지만 두산전 수입이 그쵸. 8,642일? 8,432일. 8천이면 23년 전. 아, 진짜로? 그렇지 않나요? 20 몇 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8,432일 만에 네. 두산전 수입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 한화가 이제 그런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을 하나씩 이제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 하나씩 뭔가 좀 만들어가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9회 이제 마무리 김소연 선수가 사실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이제 삼진을 연거푸 잡아내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김서연이라는 선수가 정말 올해 한 단계 좀 도약을 했구나, 발전을 했구나,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1위 LG와 2위 하나와의 격차가 반경기 차기 때문에 승패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할 때는 한 경기 반으로 벌어져 있었던 차이가 이제 어제가 지나면서 그제부터죠. 반경기 차로 줄어들었고, LG가 또 이번 승리를 하면서 그 반경기 차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하나가 승리하면서 사실상 선두 도약의 발판은 마련했거든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주말에 이 두 팀이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뒤집힐 것인가, 수성을 할 것인가.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그 우승했던 팀들 있잖아요. 정규리그 우승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다 이어졌는데, 보통 1위 팀들이 항상 한 4월, 5월 딱 치고 나간 뒤에 2등 팀하고 대결에 다 승리를 했어요. SSG 와이어 때도 그랬고, 작년 LG도 기아도 그랬고, 그랬고. 작년도 호랑이 꼬리 밟기의 네. 저주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전 시즌에 LG도 2위 팀들하고 어떻게 대결하면 무조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LG가 만약에 그런 기운이 있다면 하나를 어떻게 할게? 오히려 또 하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지금 기세가 더 대단하다고 보여줄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네, 지금 뭐 한 가지 변수라면은 이제 비가 그렇죠. 내리기 때문에 과연 경기에 몇 경기나 열릴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한화 LG의 주말 3연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크보 3했으니까 잠시 후에 후반부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경기 이 3연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두산과 한화의 대결. 첫 번째 시합과 두 번째 시합, 화요일 경기와 수요일 경기는 비교적 좀 수월하게 하나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두산을 잡아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은 저는 일단 노시환 선수의 홈런이 터졌다는 부분이 정말 하나 팬들이 기다렸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좀 뼈아픈 실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타율도 떨어지고 어떤 타격감이 좀 저조된 거 아니냐,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홈런이 12경기 만에 홈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촘촘한 점수 차였잖아요. 굉장히 이 노시환 선수의 홈런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시안 선수가 오늘 뭐 홈런 하나 2타점 올리면서 승리를 도왔는데, 김경문 감독의 이런 스탠스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김경문 감독이 좀 서두르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어떤 해당 선수에게 과거 두산 NC 때도 그랬고요. 어떤 선수에 대한 막 비난이나 좀 못했을 때, 그게 없을 때 본인이 앞장서서 그걸 방패로 막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혹은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이 3연전 기간에 계속 그런 멘트를 좀 했어요. 당연히 또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는 노시안 선수의 그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대해서 하나 공격력이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김경문 감독의 멘트를 보면 이 선수를 감싸고 이 선수에게 오히려 힘을 주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이 노장 감독으로서 그간의 경험도 많고 과거에 이 선수들을 이끌어왔던 이런 경험을 앞세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젊은 선수들 혹은 중심 타선을 좀 이렇게 취업해주는 이런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선수들이 기사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감독이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또 좀 메시지를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갖고 이제 한화는 주말에 선두 LG 잡으러 갑니다. 자, 이제 두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게 조성환 대행 체제 이후에 좋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감독이 감독 대행 체제가 되고 나면 초반 한 10경기 안쪽에서는 선수들이 이제 전임 감독에게 좀 느끼는 미안함, 각성 효과가 있죠. 그게 있는데 지금 두산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감독 경질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5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처럼 반전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타선이에요. 지금 주중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도 2점. 두 번째 경기도 상대가 이 조동욱 선수 또 어떻게 보면 임시 선발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잦은 사퇴를 했던 시점도 결국에는 그거였거든요. 이제 타선이 좀 터지지 그렇죠. 않아서 키움한테 루징을 하고. 네. 근데 지금 조성환 감독 대행이 뭔가 이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선수들에게 막 주문도 많이 걸고 이러는데 그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그 경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산이 5점 이상 경기를 최근 10경기 이승엽 감독 경질 이후에 그리고 경질 전에도 비슷했고요. 5점 이상 경기를 냈던 게 6월 6일 한 경기입니다. 5대2로 이겼던 롯데와의 경기.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다 5점 밑에. 항상 그런 기록은 롯데에서 잘 치고 잘 맞고. 네. 그래서 사실 그 두산이 6월 5일, 6월 6일 이 반전을 좀 기아 롯데를 상대로 연승을 달리면서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롯데한테 지난 주말 3연전부터 해서 이번 주중 대전 경기까지 확 무너지는 좀처럼 타선에서 진짜 속된 표현 희바리가 없어요. 타선을 보면 그런 게 참 정말 아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신인들을 대거포진을 시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코치진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도 지금 그게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젊은 선수들을 좀 쓰면 기량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팀이고 지금 여기는 주력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력 차는 큰데 그 야구는 이런 전력 차가 있을 때 그거 외에 또 작용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걱정인 게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감독 대행이 오고 그걸 좀 반전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요, 이건 진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팀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 17년, 18년 야구 기자를 하면서 그러면 쉽지는 않네요. 사실 급한 대로 감독 대행 체제마저도 좀 일찍 끝날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두산의 입장은 조성호 감독 대행에게 시즌 끝까지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성환 대행도 이제 좀 마음적으로 좀 급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감독 대행이 역사를 좀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문화일보 기사를 썼는데 최근에는요 감독 대행을 맡고 나서 5할 정도의 이상 승률이 올려주면 정식 감독을 승격하는 사례가 강인권 감독이 그랬고, 그다음 박진만 감독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기회가 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으면 두산에서도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두산 쪽 취재는 두 분께서 해보신 적 있나요? 그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해보셨다던가? 얘기는 해줘. 이제 최근에 이제 감독 교체 사건도 있었고 전체적인. 근데 두산도 좀 많이 답답해요.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두산의 올해 첫 출발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진짜 외국인 3명은 역대급으로 꾸리는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지난해 그 4위에 올랐던 정규리그 4위에 올랐던 그런 전력들도 고스란히 보전이 돼 있고 근데 부상이 일단 컸고요. 시즌 초반에 그 누구죠? 각빈 선수, 그다음 홍건희 선수 이 2명의 이탈이 저는 상당히 컸고 그리고 코르빈 선수가 마운드에서 타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넷이 많아지고 KBO 그리고 역대 용병들 중에 외국인 선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 기량을 갖췄다는 이런 평가까지 받았는데 정확하게 스펙이죠. 네, 뭐 스펙은 진짜 기량은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는 네. 솔직히 잘 모르겠고 스펙이 가장 좋았죠. 스펙은 진짜 카이스트죠. 예. 그 정도 급이었어요. 와, 이런 선수가 여기를 온다고?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컸었고 지금 일단 두산은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해서 뭔가 그 좀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나을 수도 있어요. 시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전이 지금 마이너스 몇 개죠? 마이너스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마이너스 같습니다. 11개였으니까 네, 지금 13개, 14개, 14개가 예. 됐어요. 이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 마이너스가 두 자릿수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반전이 좀 쉽지 않다고 그쵸. 봐야 돼요. 벌써 지금 66경기가 이제 80경기 남았다. 네. 나머지 5할 승률을 하려면 계산이 상당히 어렵죠. 이게. 그 지금 계속 뭐 두산 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에 이제 현희님께서 두산 셀캡 3위, 성적 9위, 고연봉 저효율 1위입니다. 양의지, 김재현, 양석환으로 300억 아닌가요? 네. 자 그리고 아이디 10님께서 진행자님 롯데 1사말로 1사말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당하고 네, 있다는 게 네. 아니라 지금 뭐 11회? 네. 어. 10회입니다. 10회. 10회 초. 네. 알겠습니다. 저도 롯데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 왜요? 그 단장님하고 제가 엠스플에 네. 그 주중 예측하거든요. 어. 제가 이번 주 맞췄어요. 어. 단장님이 롯데 KT가 2대1로 이긴다고 했거든요. 아 KT가 2대1인데 아 그렇다면 롯데가 이기죠. 네. 네, 류방꿀이니까. 네,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축 선수들의 이름이 나와서 또 이제 타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롯데 볼넷 4개로 밀어내는 득점. 이거 맞아요? 근데? 네 맞아요. 아. 그 두산의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 타선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개막 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저 뭐 양의지, 김재현, 양석환 이런 선수들 해줘야 될 선수들이 결국은 해줘야 다른 선수들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고 양의지 선수가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중심 타자들이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오늘인가 뭐 양석환 선수가 좀 퓨처스리그에서 살짝 좀 부상을 당했다 이런 소식도 사실은 전해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성환 대행이 이제 이 지휘봉을 들자마자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선수들에게 다가가고 막 이제 예를 들면 내기도 하고 막 어떤 뭐 오늘 이기면 내가 너한테 휴식을 주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좀 과감한 좀 배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조금 이겼을 때는 사실 분위기가 또 이렇게 타는 듯 했거든요. 근데 딱 네네. 연패에 빠지니까 지금 또 좀 신인급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빠르게 식는 또 그런 또 역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조금은 더 심각해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두산이 지금 이번 시즌 들어서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계속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정작 이승엽 감독 때는 약간 반등을 할 듯 말 듯 하는 분위기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뭐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습니다만 조대행 체제가 더 안 좋단 말이죠. 더 안 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의 전력을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랬고 저는 지금 최근 6월 들어서 두산이 제일 아쉬운 뭐 두산 팬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득점권에서요 주자가 나가도 불러들이지를 못해요. 어제 경기까지 제가 득점권 두산의 6월 팀 타율을 봤는데 1할 6푼 4리 리그에서 득점권에서? 네, 1할 6푼 4리 리그 10개 팀 중 가장 안 좋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득점권 타율 3할 3푼 7리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대부분 2할 3푼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1할 6푼 4리 그러니까 나가도 받아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경기를 시작해서 초반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온 이유가 1, 2번 테이블 세터가 또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요. 참 이런 악순환, 타선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